안녕하세요. 오늘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웨비나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10시부터 Q&A를 포함하여 11시 반까지 세션을 진행할 아마존 웹서비스의 테리토리 매니저 한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웨비나를 보시는 도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을 전체 대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더불어 질문을 해주신 분께 저희가 1대1로 비공개 답변을 해드리면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에서는 5가지 아젠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뉴 노멀이 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AWS를 사용하는지, 그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S의 고객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를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을 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고 쓰시는 웹 서비스입니다. AWS 웹사이트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서 계정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바로 AWS 서비스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매달 초에 전달 사용한 요금을 청구받게 되시는 개념입니다. 사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 발전 설비를 직접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대에는 플러그를 꼽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쓴 만큼만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는 IT 리소스도 이러한 전기,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형태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웹 콘솔에서 쉽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AWS 서비스가 API 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프라를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아마존에서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매장을 미국 시애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에서 아마존 고 앱을 켜고 매장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서 나가면서 자동 결제가 돼서 쇼핑이 끝나는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가 쇼핑 상품을 체크하여 손님이 매장을 나서면 자동 결제가 되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물품 주문을 하고 많이 찾는 제품 위주로 상품 진열까지 결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마존 고에 사용된 컴퓨터 비전, 딥러닝과 같은 고도의 테크놀로지들이 아마존이 퍼블릭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아마존이 가진 IT 핵심 역량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비전이라고 말씀드린 기술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물 혹은 안면에 대한 인식과 분석 결과를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에서는 사람, 소파, 식물과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요. 너무 귀여운 이 사진 속 모델은 제 동료의 예쁜 따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 여부에 대한 분석 역시 가능합니다. 혹은 음란 사진에 대한 분석, 누디티 분석도 가능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인식된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과 같은 게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코그니션을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도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신규 가입한 회원이 업로드한 사진에 대해서 사람인지 여부, 여러 명이 있는 사진, 선글라스나 스티커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 음란 사진 등에 대한 자동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CCTV 플랫폼, 카지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IT 자원,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 없이도 사업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로 출시한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통해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IT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단지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IT 자원뿐 아니라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빅데이터 분석, IoT와 같이 자체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들 역시 서비스의 형태로 바로 활용이 가능해졌고 비즈니스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죠.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 핫한 것은 알겠는데 왜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보통은 북스토어 혹은 전자상거래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리테일 산업으로 유명한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하게 된 것에 다소 의아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현재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해소되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에서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용 리테일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존닷컴에서 저희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도서와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판매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존닷컴에 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자기만의 상점을 열어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셀러로서 아마존닷컴에 입점을 시켜 물건을 판매하시는 비즈니스를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고객분들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사업과 판매자 지원 사업, 이 두 비즈니스를 진행하던 노하우로 IT 인프라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 바로 AW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시작점은 아마존닷컴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며 저희가 경험한 이점을 외부에 공유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나아가서는 AWS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6가지 장점을 흔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고정 비용에서 가변 비용으로 IT 인프라 비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기 계약 시점에 큰 자본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대신에 먼저 사용을 하시고 사용한 만큼의 자원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TCO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사용 패턴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AWS는 이를 낭비 없이 사용하여 TCO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CO라고 말씀드림은 언프렘을 사용 중인 분들은 이게 단순히 물리서버 두 가상 서버의 비교가 아니라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TCO 비용 비교를 할 때에는 이런 비용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려되어야만 하는 간접 비용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AWS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절감하실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대신 매니지드 해드리니까요. 세 번째로 더 이상 서버 용량을 정교하게 예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하신 수요만큼만 인프라를 매우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의 IDC 사용률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20밖에 안 되는데 처음 구매 시에 3년, 5년 후를 내다보고 거기에 내부 버퍼까지 두고 구매를 하니 비효율적인 사용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실험을 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가능성을 높여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슈퍼셀이라고 하는 게임사 아시나요?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게임 대박이 나기까지 무수하게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할 때마다 뭔가 새로이 배우는데 의의를 두고 샴페인으로 자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곳이 게임을 런칭할 때마다 직접 서버를 구매했다면 이런 창의와 혁신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AWS는 이런 실패 비용을 줄여드리고 더 많은 혁신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인프라에 대한 매니지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점은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기존에는 인프라를 준비하시는데 내부 폼이 거치고 구매하고 조달되어 구성하시는 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셨는데요. AWS는 VM 한 대를 1, 2분이면 띄울 수가 있고 수십, 수백 대의 서버들을 원하는 어떤 글로벌 환경이라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첩성은 고객들이 AWS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 예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은 2007년 창업한 이후 10년 만에 30조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힐튼 그룹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2014년 6월에 1년 만에 1000만 명이 늘어 1,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을 때 급작스러운 사용자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누적 숙박객 수가 2,500만 명이었을 때 이를 관리하던 시스템 운영팀은 단 5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급격한 성장을 AWS에서는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확장이 매우 손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해외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 덕분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리전은 AWS 서비스가 돌아가는 지역으로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입니다. 현재 전 세계 16개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중국, 스웨덴, 프랑스의 리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전 내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들을 Availability Zone 혹은 가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한 리전 내 에이지들은 각각 물리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구현하시는데 기본 요소가 됩니다. 또한 전 세계 77개의 엣지 로케이션, 소위 CDN, 라우터 53, DNS 팝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빠른 퍼포먼스로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런칭된 서울 리전 또한
2개의 가용 영역과 3개의 CDN 캐시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AWS의 장점과 글로벌 인프라 환경을 바탕으로 AWS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리서치에서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권위 있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AWS를 7년 연속 리더로 선정을 했으며 클라우드 벤더사 중 AWS가 비전의 완성도가 가장 높으며 실행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저희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빠른 혁신을 해온 부분이 컸는데요. 저희는 작년에만 1000개가 넘는 신규 서비스와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능이 2-3개씩 출시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께서 AWS를 사용하시다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저희가 개발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WS는 그 역사만큼 가장 넓은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WS 파트너 네트워크에는 수만 곳에 달하는 컨설팅 파트너 및 기술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35개의 상품 카테고리와 3,800여 개의 소프트웨어가 1,170개 이상의 ISV들로부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클릭 한 번으로 시간, 월, 연별, 다양한 과금 모델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낮은 리스크로 혁신을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영역에 있어서 AWS가 축적한 경험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저희 고객분들의 트렌드를 보시면 AWS 서비스에 대한 고객분들의 신뢰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19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총 100만 명 이상의 고객분들께서 저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국내 고객분들께서 AWS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그리고 별도의 세션으로 운영이 될 만큼 AWS 사용률이 높은 게임사들까지 또 사용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부터 커머스, 미디어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ISV, 내부 어플리케이션, 에드테크, IoT 등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 다양한 산업군 내의 고객분들이 공개적으로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저희 차별점은 가격 철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처음 2006년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 계속적으로 저희의 고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액티브 유저 수 100만이 넘어섰는데 이러한 유저층이 계속 사용을 하시니 사용량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용률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역시 계속적으로 증설 중이며 인프라 증설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상에서 대량의 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규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AWS는 이렇게 감소시킨 비용을 고객분들께 가격 인하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 처음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로 62번의 가격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는 2006년부터 AWS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2017년 현재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인프라에서부터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90여 개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장표입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 관심 많으시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나 빅데이터 서비스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반 시설만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무제한의 큐를 쌓을 수 있는 SQS라든지 대량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SES, 그리고 푸시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SNS 서비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서비스들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배포 관리할 수 있는 툴 관련 서비스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모니터링, 아이디에 권한을 주고 뺏는 시큐리티 쪽 서비스도 물론 있고요. 이메일이라든지 협업 공간을 기업에 제공해드리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리고 최근 관심이 많으신 모바일 쪽 서비스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API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GUI, CLI 모두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개발 언어에 대해 라이브러리가 SDK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AWS 서비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개발 및 구축,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군들 중에서도 오늘은 AWS의 근간이 되는 주요 서비스 위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AWS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서비스 목적과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만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WS는 빌딩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장 먼저 보실 서비스는 아마존 EC2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확장 또는 축소되는 VM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EC2는 각각 CPU, 메모리, 네트워크 조합 등이 다른 60여 가지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들은 시간당 비용이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스 패밀리에서도 같은 C계열, M계열의 숫자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이는 최신 세대이며 더 가성비가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앱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신규 버전을 선택하며 성능과 비용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패밀리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세분화되는데요. 사이즈가 2배씩 커질 때마다 CPU와 메모리 그리고 비용 역시 2배씩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대용량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작은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추후 스케일 아웃 해나가시는 형태를 저희는 많이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EC2는 3가지 과금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비용을 내는 디폴트 요금제 언디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사용량을 1년 혹은 3년 약정을 하시면 40에서 70%까지 비용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리저브드 요금제가 있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요금제가 스팟 요금제인데요. 이는 유휴 잉여 EC2 리소스를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고객께 언디맨드와 동일한 성능의 인스턴스를 최대 90%까지도 저렴하게 제공드리는 요금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요금 정책은 AWS 상에서 비용 최적화를 꾀하시는데 기본이 됩니다.
AWS의 탄력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오토스케일링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서버가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분이 그 폴리시를 정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거시는 패턴이 바로 CPU 사용률을 기반으로 거시는 겁니다. 이런 오토스케일링을 잘 활용을 하시면 AWS 상에서 EC2 비용을 절감하시고 퍼포먼스 역시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EC2와 오토스케일링에 대해 말했습니다만 그만큼 서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로 인해 서버라는 제약에 갇혀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버는 용량 프로비저닝이나 모니터링, 확장성 등의 설계를 신경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없는 아키텍처를 저희는 몇 년 전부터 표방하며 아마존 람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정말 좋아한 이 람다라는 서비스는 서버리스, 이벤트 처리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벤트가 생기면 어떤 함수를 처리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코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람다에서 높은 가용성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해 줍니다. 이를테면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파일이 떨어지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람다가 넘겨받아서 이미지 리사이징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람다는 밀리세컨 단위의 실행 시간에 의해 과금이 부과되며 언어는 노드.js와 파이썬, 자바가 지원이 됩니다. 컴퓨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저희 많은 AWS 서비스는 S3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3 객체 스토리지에 로그만 저장해 두시면 AWS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행하실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기본적으로 S3는 무제한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이며 내구성이 99.99999가 11개입니다. 내구성이 이렇게 되므로 파일을 거의 유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파일 10,000개를 S3에 저장하였을 때 10,000년 동안 1개를 유실할 확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파일을 저장하면 HTTP URL이 떨어져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 역시 가능해집니다. S3는 내구성과 가용성에 따른 클래스의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3 스탠다드는 자주 액세스하는 핫 데이터를 저장하는 범용 스토리지이고 좀 덜 자주 접속하는 데이터는 S3 IA라는 옵션을 활용하시면 저장 비용이 약간 낮습니다. S3 스탠다드와 내구성과 성능은 같지만 가용성이 조금 낮을 뿐이니 잘 활용하시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 방식의 테이프 백업, 아카이빙 서비스는 저희 글래시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비용은 굉장히 낮지만 파일을 리트리브 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S3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수명주기 정책을 활용하여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령 S3에서 30일 이후 콜드 데이터를 글래시어로 이동시키고 글래시어에서 1년 후 삭제하라 라는 룰 같은 것들을 정하실 수 있어서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S3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EBS는 EC2에 어태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블록 디스크입니다. EBS에 스냅샷을 떠서 백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RDS라고 하는 아마존이 관리하는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그레스QL, 아마존 오로라, 마이SQL, 마리아DB, 오라클, 그리고 윈도우스 SQL 서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AZ의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RDS에서는 멀티-AZ라는 버튼 클릭만 하시면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생기는 것인데요. 마스터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승격하며 엔드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DB들은 라이트보다는 리드 액티브가 또 굉장히 많으시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MySQL 같은 경우 리드 리플리카를 제공해 드립니다. 얼마든지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DB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DB 엔진의 성향상 오토스케일링 같은 게 불가능하죠. 언제든지 스펙을 올리시고 내리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 것 같으시면 미리 DB 스펙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올려놓으셨다가 필요 없어지시면 다시 낮추시면 되는 모델입니다. 과거 상용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고비용, 폐쇄성, 제한된 라이선스 등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AWS는 RDS라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상용 DB뿐 아니라 오픈소스 DB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AWS가 발표한 오로라라는 DB 엔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라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고요. MySQL의 5배 성능, 타 상용 DB의 10분의 1의 가격에 쓰실 수 있다고 저희는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5.6과 완벽하게 호환이 잘 되고요.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저희가 육중화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환경에서 서비스 하실 수가 있고 1기가부터 64테라까지 원하시는 용량을 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DS와 같이 저희가 운영상의 관리를 모두 다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관리상의 번거로움 없이 DB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의 자유와 함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빅데이터의 80%의 업무가 데이터 분석보다는 이를 전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며 단지 20%의 시간만 분석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AWS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이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별 솔루션 역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클라우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기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테스팅입니다. 클라우드는 IT 환경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AWS 상에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라이온 게이트나 갈라타 케미칼 같은 곳은 SAP 테스트 업무를 AWS 상에서 진행하여 큰 비용 절감 혜택을 얻었습니다. 또한 도쿄 증권시장은 오라클 앱을 테스트하여서 환경 구성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고려사항이나 장벽이 적고 기존 유저널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실험해 볼 수 있고 빠르게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신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장표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이점이 많은 기능부터 먼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는 종량 과금을 하면서 인프라를 쉽게 구축하고 끌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AWS를 활용해서 낮에 생성된 사용자 데이터를 밤 시간을 이용해 분석합니다. 노키아 역시 온프레미스 DW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AWS 레드시프트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0%의 비용으로 2배의 쿼리를 처리하고 있다고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매크로힐은 오라클 DB를 S3에 백업함으로써 백업 비용 역시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앱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삼성 스마트 TV 앱센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데이터는 AWS에, 결제 프로세스는 온프레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뉴스코프는 기존의 서버의 3분의 1을 AWS로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유니레버의 경우에는 1000여 개의 웹사이트 중 500개를 5개월 만에 AWS로 이전하였으며 이제는 2주 걸리던 웹사이트 오픈이 이틀 만에 가능해졌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뉴스코프는 기존 서버의 3분의 1을 AWS로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올인해서 AWS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분들이 있으시다는 점 또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전략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러면 AWS 상에서 인프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연예 전문 온라인 신문 디스패치의 사례입니다. 연예 뉴스 보도라는 디스패치 사이트의 특성상 특정 보도 시 짧게는 수십 분, 몇 시간까지도 서버 사용자가 몰려서 대폭주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AWS로 이전하신 후 수지 열애설이 있었을 때에도 초당 11,500 리퀘스트를 무리 없이 받아낼 수 있었을 정도로 유연하게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기술 팀장님께서는 열애설 기사 보도할 타이밍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미리 캐퍼시티 플래닝을 하지 않고도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인프라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IDC에서 AWS로 이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점을 누리실 수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특종이 있을 때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서버 부하 문제를 AWS 환경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이나 확장 가능한 리소스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콘솔에서도 단 몇 분이면 VM을 띄우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전하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관리 포인트의 비용을 줄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역시 가능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웹사이트를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능 역시 향상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인스턴스 수입니다. 평소 평균 6대 정도로 EC2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특정 기사를 내기 직전에 오토스케일링을 함께해서 서버를 확 늘리십니다. IDC를 사용했을 때에는 특종과 함께 디스패치 홈페이지가 종종 마비되었었지만 이제는 특종 기사에 관심이 몰리는 짧게는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만 EC2를 늘리고 수십만 리퀘스트를 받아냅니다. 강용석 기사와 아이유, 장기하, 열애설 기사가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각 70대와 50대 서버 대수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또 밑에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 최적화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두 번째로 재미있는 포인트는 10월 말에 클릭 몇 번으로 EC2 인스턴스 타입을 M3 패밀리군에서 버스팅 기능이 있는 T2 패밀리로 변경하여 인스턴스 타입 최적화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대수도 절반 가까이 줄이시고 비용도 낮추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비용과 성능 면에서 고객분들께 즉시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AWS 클라우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며 AWS 서비스의 차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된 경험입니다. AWS 서비스는 모두 AWS의 철학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아마존이 사업을 하며 경험했던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이나 당시 당면했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면서 해결해온 그런 역사가 담긴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이 더 깊어지고 세 번째,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혁신의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어떤 프로바이더들도 따라올 수 없는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는 글로벌 인프라. 다섯 번째, 62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고객분들께서 사용하던 온프레미스 환경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천 개의 파트너사 및 3,8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제품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y AWS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다음은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AWS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실 수 있는지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웨비나가 끝나신 후에 AWS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 후 프리티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트라이아웃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만큼 더 좋은 학습법은 없으실 텐데요.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AWS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컨택어스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님들께서 신속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추후에 업로드돼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비스와 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101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